하나의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올 때, 계절의 틈이 벌어질 때, 어떤 이는 장롱에 묵혀둔 옷을 꺼내 말끔히 손질하거나 새롭게 수선한다. 또 다른 이는 집 청소와 책상 정리로 마음에 묻은 얼룩을 닦아낸다.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계절의 틈새를 건너가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 이기주 작가 에세이 언어의 온도에 실린 문장으로 시작해봤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가을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마음의 틈새 역시 생기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말 얘기하는데 그런 걸 메워주는 게 바로 역시 좋은 책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여러분께 딱 맞는 책으로 마음의 빈틈을 채워드립니다. 영준 책방의 책 주치 중앙대 문안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마이크로 좀 가까이 좀 와주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 혹시 책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가 흔히 치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치킨의 맥주. 그것처럼 책맥이라고 해서 퇴근길에 맥주를 파는 책방에 가서 작은 서점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커피는 물론이고 맥주를 파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 책방에 가서 혼자 맥주 마시면서 책을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즐기는 걸 책맥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직장인 대사에서 다양한 독서 모임도 많이 생겼는데 책 속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모임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직접 떡볶이나 뭐 계란말이, 뭐 김밥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서 책 읽는 그런 독서 모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도 예전에 독서 모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젊을 대학원 다닐 때는 해봤습니다만 뭐 실은 이제 뭐 교수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이 독서 동아리였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책을 많이 읽진 않았었는데 왠지 그런 독서 동아리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멋져 보이죠. 네. 그래서 좀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바로 오늘 책 처방을 부탁한 주인공이 이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책 처방을 원하셨을지 제가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2431 청취자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 직장인입니다. 한 달에 2번씩 독서 동아리에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독서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같이 읽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임 자체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책을 선정할 차례인데요. 어떤 책을 권해야 좀 멋진 남자처럼 보일까요?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네. 일단은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엔 아마도 뭔가 좀 반쪽을 제밥이죠. 네. 찾고 싶어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물론 책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책을 권해야 좀 멋진 남자처럼 보일까요? 요거는 아직 짝을 못 찾으셨나 봐요.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럼 어떤 책을 좀 권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실은 뭐 이런저런 상담을 웬만한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흥미로운 요청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 처방은 이제 나라면이라는 생각은 최대한 한번 자제해보고요. 실은 원래는 제가 지금까지 책 처방은 이제 저랑 이제 동병상련인 그런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제 입장을 대입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좀 감성적인 차원에서 제가 책을 추천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조금 이따 다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좀 나이가 좀 있고 이분은 30대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한다는 게 오히려 잘못될 수 있어서 제밥을 망칠 수 있어서 실은 이번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진짜 객관적인 처방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처방입니다. 빅데이터 처방이라 왠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처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런 빅데이터를 제가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변에 물어볼 것 같아요. 가까운 30대 맞습니다. 남자들한테 어떤 책이 좋을까? 아니면 반대로 여자들한테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남자들이 어떤 책 추천할지 좀 멋있어 보였을 것 같아? 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신데 네. 저는 실은 뭐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건지 몰라도 네. 그냥 저는 남성분 30대분 남성들한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꾸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니까. 그렇네요. 네, 여자들이 어떤 책을 보면 좀 멋있어 보이는지 그걸 좀 물어봤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 사실 그러면 어떤 책이 제일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설문을 통해서 이제 그 30대 여성분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게 그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아까 이제 조현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30대 남성들에게 대해서 어떤 책을 좋냐는 거는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받아들인 건데 그렇구나. 실제적으로 물어본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구나. 그게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설문이나 혹은 면담이나는 대상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431님 같은 경우는 실은 아직 고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딱히 어떤 특정 대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 문자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이거 설문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책 좋아하세요. 이런 거면 약간 내 마음을 들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설문도 특성상 이제 자기 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주변 상황이라든가 혹은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답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의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지금 요새 핫한 키워드를 두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저희 전공에서 연구하고 있죠.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를 내는 건 거고, 네네. 설문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니까 답을 얻는 거죠. 좀 민망한 것들은 민망하죠. 아닌 네. 것처럼 답변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건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배제한 게 지금 빅데이터라는 거 얘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이 빅데이터가 말 그대로 방대한 데이터예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익숙한 단어기도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조현재 아나운서님께 이제 각광스러운 질문이지만 실제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빅데이터가 뭐야? 혜택 받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저 똑같이 아나운서님께 혹시 빅데이터 혜택을 받아보신 적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면 언제 그런 기회가 있으셨던가요? 저는 맛집이 빅데이터.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특히 저는 요즘에는 SNS에 해시태그로 그 식당을 검색을 해봐요. 네. 그러면 그 식당에 관련된 게시글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요즘에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 가는 곳이구나. 이런 거죠. 근데 아니면 여기는 너무 시골에 있는 곳이거나 인적 드문 곳에 있어서 그런가 포스팅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포털에 들어가서 막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빅데이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들이 이렇게 어떤 관심들이 많이 모여서 10명이 이 음식점이 좋다고 얘기한 것보다는 1000명이 10,000명이 좋다는 게 훨씬 신뢰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살까 말까? 혹은 어디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까? 혹은 이 상품은 어디에 진열하면 잘 팔릴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떡하지라는 의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떤 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얻어내는 아주 과학적 근거 방법을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빅데이터가 이만큼이나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다면 이 2431 청취자님께는 어떤 책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처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431님이 저희들한테 보내준 게 30대 당신이 중반이다. 그다음에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있다. 물론 여성이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여성한테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30대 여성, 제밥, 멋져 보이고 싶음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2018년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30대 여성 이용자가 가장 많이 대출한 데이터 뭔가를 가지고 오늘 분석을 한 거죠. 저도 30대 여성이다 보니까 일단 그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네. 1위는 어떤 책이었나요? 일단 작년 거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압도적 1위는 다 아시지만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란 작품이고요. 네. 2위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작파점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요번에 뭐 그 30대 여성분들이 2018년에 가장 많이 대출하여서 이 책을 실은 뭐 그냥 2431님 의도대로 추천하면 좋은데 이건 너무나 뻔한 거가 돼서 좀 멋져 보이고 싶은 이란 밋밋한 거랑 이렇게 상치돼서 네. 이 책은 한번 그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책을 추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오은영님의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그다음 백희나님의 장수탕 선녀님과 같은 책도 상에 랭크됐지만 네.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그 2431님의 키워드인 제밥을 고려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뭐 어머님이 이미 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책들 뭐 이런 네,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제외하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번 주 영준 책방의 추천 책을 이기준님의 언어의 온도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아마 이 영준 책방 오픈했던 날부터 들었던 분들이시라면 오늘 처방책이 뭘지 아마 이미 예상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네. 책방 문 열면서 처방책의 문장들을 좀 들려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코너 이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글귀가 바로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속의 글귀였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저는 꽤 오랫동안 서점 갈 때마다 베스트셀러 맞습니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몇백만 권이 지금 팔렸다고 이렇게 신문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어떤 부분이라서 추천을 해주시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1위 작품 아까 이제 조남주 작가님하고 이제 일본 저자의 책이 1, 2위였었고 30대를 대상으로. 네. 근데 이 작품은 30대 여성들이 2018년도에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 중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 요게 3위였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뭐 다 앞에 책들 그다음에 한 12들 책까지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읽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책 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좋았던 책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추천하지 않은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 제 50대 유부남이 본 입장하고 네. 그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이기준님의 이 책을 추천했고요. 네. 그런데 혹시 이제 제가 잘못 짚어서 잘 보고 싶은 분이 20대 여성분이라면 그분이 또 좋아할 책이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저한테 묻지 않고서도 그냥 이사장님 혼자서 네.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요. 지금 저희가 추천해드린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는 30대 여성들이 맞습니다. 좋아하는 거니까 네. 혹시 이 청취자분께서 잘 보이고 싶은 대상 20대 여성이라면 이 방법을 활용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제 그 책방 주인의 킥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은 빅데이터 그 분석 플랫폼이 도서관마다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그 방법은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431 청취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남영준 교수님께 책 처방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945번으로 책 처방 말머리 달아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교수님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럼 그 빅데이터 좀 활용해보자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걸 꼭 얘기를 들어야겠거든요. 네.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제 중요한 킥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하고 싶었던 건데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정보나루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보면 성별로 나이별로 이용자들의 독서 패턴이 다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툴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있고 툴도 있으니까 그 청취자분들 어느 분이라도 내가 해당되는 그 책을 내가 추천을 해주거나 혹은 읽어보고 싶을 때 그 툴을 이용하면 정말 자신에게 딱 맞는 책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정보나루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저는 왠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책들이 과연 어떤 연령대,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같이 좋아하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40대인데 굳이 20대 책 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서 실은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0대 이런 책이구나 혹은 20대 이런 책이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네, 한번 도서관 데이트 가을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참 드는데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서 너의 책 취향이 연령대가 이렇네. 뭐 이런 게 남자들이 좋아한대, 여자들이 좋아한대.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이야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남영준 교수와 함께한 특별한 책 이야기 영준 책방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